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명절 추석 연휴죠. 이동 시간이 많으실 텐데요. 이동 시간 동안에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라고 제가 선정한 도너리 컨텐츠 베스트 4 풀 버전을 업로드 해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킬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최소한의 자본금이 없는 사람. 이 자본주의로 진입하기 위한 거의 몇 개 남아있지 않은 네.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 네. 저도 이제 처음 하는 코너인데 네. 뭐 가칭 부익남의 돈 월이라고 해서 세상에 이제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네. 제가 모셔서 아하. 대신 물어봐 드리고 네. 또 대신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뭐 그런 코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첫 게스트로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유튜버이자 엔잡러이신 신사임당님을 모셨습니다. 뭐 간단하게 네. 소개 한번. 여기 부익남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영식이 소환해가지고. 아니 네. 제가 이제 왜 신사임당님을 모셨냐면 네. 요즘에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하거나 이제 뭐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그만큼 안 따라 올라가니까 네. 뭔가 부수입을 얻어야겠다, 다른 직업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뭐 여쭤볼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소득을 가지고 이제 사는 분들이 네. 퇴사까지는 너무 무섭지만 네. 어떤 뭐 부수입을 얻어가지고 소득을 좀 늘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셔서 실제로 퇴사까지도 하셨다고 봐야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일반 어떤 그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네. 부수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근로소득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아침 7시 출근해야 되면은 뭐 서울이 대한민국이 평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린대요. 네. 1시간 출퇴근 시간 잡으면 6시에 일어나야 되고 네네네. 밥까지 먹는다 그러면 5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5시 반에 일어나서 7시 출근하고 10시에 퇴근해서 이 사람한테 부업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 악마죠. 사실. 네. 이거는 제가 느끼는 게 선택이고 네.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어떤 운동하는 방법을 아무리 다 안다 그래도 그것을 할 줄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 절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의 확보가 어렵거나 어느 날에는 되고 어느 날에는 확보가 안 되고 이러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꾸준하게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과가 빠르게 나오고 네. 내가 그 시간을 듬성듬성 내거나 좀 시간 내기 어렵고 어느 날은 못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천천히 가도 성과는 나오긴 나와요. 네. 근데 이걸 알아보는 분들이 급하다는 거죠. 네. 마음이 우선 급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수입까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예전에 6시 반에 출근이고 네. 새벽 1시에 퇴근이었거든요. 건설회사. 아침 6시 반이요? 네. 6시 반 출근, 새벽 1시 퇴근.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새벽 1시에 퇴근했다고요? 네,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이제 안전모 쓰고 네. 체조해야 돼요. 안전 체조하고 이제 현장 들어가고 막 이런 네. 걸 했었는데 저는 그때 생각했던 거는 네. 이거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네. 퇴사를 하고 뭔가를 찾기에는 너무 네.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저는, 그래서 네. 제가 찾은 방법은 뭐냐면 네. 아침에 커피 7잔을 먹기. 아침에 그냥 커피를 먹고 너무 졸리지만 네. 새벽 1시까지 뭐 일하고 집에 가서 한두 시간 뭐 부동산 투자 공부하고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지옥이지. 사실. 지옥이에요. 네. 그거 엄청 고통스럽고 저도 제가 이 7시에 출근해서 10시 퇴근하는 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 남은 시간에 오프라인 매장을 했었어요. 네, 처음에. 네. 밤에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와이프랑 같이 협업을 하고 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을 했었는데 근데 너무 힘들죠. 사실 너무 힘들어서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들은 걸로만 생각을 하면 네. 이 정도로 만약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들이라면 네. 그러니까 퇴근이 거의 막 저녁 9시, 10시 그리고 막 주 네. 5일 바쁘게 돌아가는 분들은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결국 이 돈이라는 걸 모으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돈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으는 목적이 만약에 경제적 자유다. 네. 이거 안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음. 스스로를 고용하는 구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저를 보세요.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나요? 저는 자유를 못 얻었습니다. 저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인 거예요. 아, 네. 근데 인터뷰를 많이 하시니까 네네. 꼭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저같이 막 진짜 네. 7시부터 네. 막 12시, 1시까지 네. 어디 얽매여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또 나름 연봉은 또 괜찮아서 네.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수입을 얻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뭐 조금이라도 뭐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라도 낼 있죠. 수 있는 게 있다면 있죠. 뭘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싶어요? 만약에 자본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에어비앤비를 추천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풀리잖아요. 네네.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 싹 맛이 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하나 둘씩 좀 기지개를 펴고 있거든요. 에어비앤비가. 그 에어비앤비는 자본금이 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네네. 왜냐면 그 일단 뭐 내가 사는 곳 외에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네. 사람이 묵을 곳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반자 원룸에서 사는데 에어비앤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가난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 대기업이었잖아요. 네. 대기업 건설사 정도 다닐 정도면 자본금도 모이고 그럼 그 상태에서는 어디를 뭐 임대해서 월에 뭐 500에 30이라도 내가지고 한다라는 게 그죠? 가능하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에 좀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도 네네네.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는 있을 텐데. 네네. 그냥 근데 저라면 제가 만약에 얼굴이 이렇게 안 알려졌다면 저는 에어비앤비 합니다. 저는 네네. 근데 저도 이거랑 좀 동의하는 게 네. 제가 이제 투자 시작할 때는 에어비앤비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 거죠. 아파트 투자를 가지고 이제 일종의 에어비앤비를 한 건데 네네네. 바쁜 분들은 사실 돈을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연봉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네. 저는 돈이 일하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기엔 좀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돈을 일을 시키면 사업이고 네. 스마트 스토어는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영업은 내가 뛰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은 어쨌든 내가 안 뛰어도 돌아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렇지만 연봉이 좀 낮고 자본금도 없고 솔직히 어떤 대안이 없다면 고생스럽더라도 물러나지 않을 그 배수의 진을 치고 해라. 해야죠. 그러니까 일을 시킬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건요. 네. 그 최소한의 자본금이 없는 사람, 이 자본주의로 진입하기 위한 그거죠. 거의 몇 개 남아있지 않은 네.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직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네. 그 방송 시장이 네. 저는 이제 방송국에 있었는데 방송 시장이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가 이제 내가 전공한 게 신문방송학과인데 방송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었다. 이게 진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직할 곳이 되게 웃긴 게 이쪽 산업은 네. 180만 원을 받더라도 네. 따박따박 나오는 게 어디야? 라는 말을 했어요. 선배들이 야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게 어디냐? 넌 정규직이잖아. 네. 그리고 이 회사 안 망하잖아. 어. 그냥 그거에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 정도의 만족을 했었고, 저도 그거에 이제 혼자 살 때는 만족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걸 결혼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축을 제가 이때 한 달에 30만 원을 쓰고 네. 10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가끔씩 뭐
쓸 일이 네, 있죠. 못할 때도 있고 네네. 그래서 뭐 한 달에 30에서 뭐 60만 원 정도를 쓰고 네. 100만 원씩을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결혼하니까 저축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축을 못 한다는 거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음. 근데 젊고 체력이 있고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네. 한 달에 200만 원 이하로 버는데 한 달에 한 200 이하 정도라면은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네. 건 맞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네. 저는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해볼 만하다. 음. 네. 저는 그때 그리고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산업에서 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찾을 수 있는 상품들, 내가 판매할 만한 판매처 미팅을 나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나가서 아 이런 상품을 이 사장님이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분야면 아니면 사실 그냥 서비스업이라 그래도 내가 어딘가에서 납품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발주를 내고 그럼 그 회사 미팅이나 이런 구매 담당 부서나 이런 데서 하는 거를 좀 알아봐 놓으면 좋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건 찾아서 가는 게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갖춰야 된다. 어떤 기본 아. 소양이랄까? 기본 소양.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세팅?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네. 상품. 상품?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 스토어라는 건 네. 손님을 내 가게로 불러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 손님을 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손님을 오게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검색어를 최적화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손님을 오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걸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료 광고를 할 수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손님을 오게 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찾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스토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세 네. 가지만 구성이 되면 네. 손님이 들어와서 이 상품이 경쟁력이 있다면 구입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나눠지는 게 없이 상품만 스터디를 하고 그냥 진입을 한다거나 그냥 내가 마케팅만 가지고 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사진을 잘 찍어 네네. 로 진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거 워낙에 진입 장벽이 네. 낮으니까 네. 하나만 할 줄 알면 들어온다.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근데 그거의 전체적인 흐름을 네. 이 삼각형, 그러니까 내가 스토어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사진을 찍고 여기를 꾸미는 것과 그 다음에 상품을 어디서 구해오고 이 상품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상품에 관련된 것과 네. 그 다음에 손님을 내가 어떻게 데려올지와 이 세 가지가 구조가 딱 이루어졌을 때 판매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 중에 내가 하나만 어디서 들어보면 그 사람은 그냥 그것만 잡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니까 계속 그걸 발전시켜요. 예를 들면 내가 사진을 찍을 줄 알아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 물건이 안 팔려. 그럼 내가 할 줄 아는 건 뭐예요? 사진이잖아요. 더 멋지게. 사진을 더 잘 찍으려고 그래. 네. 그 사진은 그쪽만 계속 신경 쓰는 네, 거예요. 다른 쪽은 별로 고칠 생각, 다른 쪽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라요. 왜 안 팔리지? 사진을 더 뭐 이번에 7장 넣었는데 10장 넣어볼까? 20장 넣어볼까? 뭐 모델이 들고 있는 걸 해볼까? 계속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로 내가 물건을 해왔어요. 근데 다른 거 다 구려. 막 이상하게 막 했는데 물건이 이게 뭐 기능이 더 없어서 그런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네. 그런가? 물건만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마케팅 하는 분들은 이미 물건이 진짜 개차반이에요. 1000명이 들어왔는데도 잘 안 되는데 네네. 아 이걸 10,000명을 들어오게 해볼까? 20,000명을 들어오게 해볼까? 이 뒤에가 문제인데 그런데 그거 세 개를 전부 다 확실하게 공부를 끝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고 진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하게 판매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는 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영을 배운다고 해도 음파부터 발차기랑 이런 거 다 배운단 그렇죠. 말이에요. 몇 달 걸려요. 네. 처음에. 그죠? 근데 그것조차 그거는 돈 내고 배우는 거잖아요. 이건 돈을 버는 방법을 내가 익히는 건데 네. 이 앞에 시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여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해?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거 내가 그냥 가자마자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네. 스마트 스토어 이쪽을 잘 모르지만 네. 생각하면 그냥 어떤 아이템 하나 잡아가지고 네. 우선 오픈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이 먼저 지금 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좌절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실패하면 고쳐서 다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은 실패 한 방에 이렇게 멘탈에 전체 양이 100이라 그러면 한 방에 한 50씩 깎여요. 그렇죠. 그래서 한 두 번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올렸는데 아무도 안 팔리는데 두 번째 한 명 들어와서 샀는데 반품해. 그럼 이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실패하고 실수하는 범위까지 전부 다 스터디가 되어야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작했을 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원래 다 겪는 거야. 애가 넘어졌다고 그만두면 그 걸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딱 떠오르는 생각은 네네. 이걸 혼자 하면 더 그렇게 무너질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그 가족이나 어떤 배우자가 있으면 네.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잖아요. 둘이 네. 의기투합만 잘 되면. 아, 맞아요. 그리고 이게 버는 돈이 적으면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네. 저 같은 경우는 물러설 곳이 없어서 계속 한 케이스거든요. 어.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해내거든요. 네네. 정말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이 해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벌고 대기업이고 뭐 한 달에 그래도 400에서 500 버는데 네. 더 벌고 싶어서 한다 하는 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해서 뭐 절대적인 가난을 벗어나기에 저는 스마트 스토어만 한 게 지금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유튜브보다 돈을 네. 빨리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또 유튜버로도 잘 되셨으니까 네네.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내 생각에 유튜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물어보시니까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얘기를 드렸는데 네. 유튜브를 하면 스마트 스토어를 잘할 수 있어요. 유튜브를 하는데 그걸 스마트 스토어를 약간 생각해서 네. 세팅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도와주는 컨텐츠를 하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해석하다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화해라고 하는데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다 올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화장품도 할 수 있지만 아니면 어떤 반려동물의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빵이라든지 뭐가 됐건 그 원료에 대해서 분석해 주는 것들을 정보를 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컨텐츠로서 신뢰도를 쌓게 되면 그러니까 리뷰 채널 같은. 네, 일종의? 리뷰이자 가이드, 큐레이션 채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먹는 빵이면 나도 믿을만 하겠다. 아. 어떤 다이어트 채널인데 이 사람은 이 빵은 괜찮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먹기에도 괜찮은 빵을 스스로 만들었대. 그리고 그게 스토어에 올라갔대. 그럼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 중에 손님을 데려오는 것이 해결이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품 개발에 대한 시장 조사 이런 거 전부 한 방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튜브 나는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네. 다른 사람에게 대신 공부를 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대. 애초에 아는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 저 이거 네. 그 뭐야 제 채널 있잖아요. 네. 그거 하기 전에 한 7개 했었어요 채널. 다 망했어요. 이게 한 7, 8번째 채널로 한 건데 저희 직원이 알아요. 저희 네. 그 뭐냐면 저 친구가 네. 저 오프라인 매장 할 때부터 아. 계속 같이 했던 친구거든요. 네네네네. 저 친구 이제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 여전히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네. 그러면 유튜브 자체만은 조금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많은 유튜브만. 분들이 그냥 유튜브를 잘해서 네. 조회수로 수익을 벌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네네네. 그거는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아 그죠 어렵죠. 그걸로 퇴사까지 가려면 정말 네. 약간 재능의 영역인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좀 어렵지만 이거를 어떤 홍보 수단으로 써라. 그죠. 이거는 어쨌거나 손님들이 모이잖아요. 트래픽이 네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유튜브라는 것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튜브라는 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구글이 가져가는 거죠. 구글이 가져가는 수익은 90% 이상이 광고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광고주가 유튜브 채널에다 광고를 집행하면 그걸 기반으로 유튜버랑 구글이랑 돈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유튜브에다가 집행하는 광고가 효율이 있기 위해서는 이 광고를 통해서 유입되는 트래픽이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결제가 붙어 있는 페이지가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업체가 유튜브로 광고를 네. 하고 여기서 수익을 거둬간다는 건 나도 만약에 내 채널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내가 만든다면 거기서 벌어갈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얻는 크기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비즈니스가 성립이 안 된다면 유튜브에다 광고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아 있겠죠. 그러겠죠. 예. 근데 유튜브에 광고를 하고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건 나도 유튜브에 광고를 하고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심지어 내 채널이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혹시 이거 말고 좀 다른 아이템 없으세요? 그나마 좀 추천해 주고 싶어요. 그래도- 월 100만 원 정도라도 좀 벌 수 있는. 구매 대행 같은 구매 대행. 경우는 제가 아까 이거 얘기를 드렸죠. 그 손님을 불러와서 네. 상품을 가지고 그 페이지를 만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동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품을 내가 어디에 컨택하거나 가거나 뭐 누구 발견하거나 뭐 페어에 가거나 네네. 이런 거 안 하고 아, 상품을 그냥 해외 사이트에 있는 거 전부 다 올려요. 중간 유통 마진 네. 먹는 개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사이트에 있는 걸 그대로 포와서 네. 올리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해외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뭐 중국어면 중국어, 영어면 영어로 그냥 해놓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 중에 좀 팔리는 애들은 거기 중국어를 복사해서 파파고에 넣은 다음에 네. 한국어로 해서 이렇게 덮어 씌워서 상세 네네. 페이지를 네네. 좀 한글로 바꾸거나 요 정도 작업만 하고 내가 디자인도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제목은 여기 있는 제목이 변형돼서 바로 들어오는데 이거 제목만 좀 국내에 맞게 키워드로 좀 맞춰서 키워드 맞추는 것도 강의가 많이 있어요 이미.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키워드 맞추거나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하는 업무 투입량 대비 버는 돈은 한 500까지도 그래요? 예, 가능할 것 같아요. 시급이 순수익으로. 괜찮은 편이다. 이거는. 순수익으로.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경찰서를 가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 좀 너무 불법적인 걸 많이 아니 소개해 불법이 주시는-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국내에 있는 네. 제작자가 네. 해외에 판매하려고 상세 페이지 올릴 수 있죠. 네네. 근데 그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내가 외국에 저작권. 있는 걸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상표권 침해로 예를 들어서 소송을 걸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이게 있죠. 들어왔을 때 내가 올리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하고 근데 또 이렇게 이걸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제목 바꾸고 이런 것들을 또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발라내려면 네.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고 내가 리스크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진짜 내 돈 안 투자하고 내 시간 안 넣고, 내 시간 안 넣고 돈 버는 게 쉬운 일은 없어요. 예, 없어요. 예. 그러면 한 월 한 이 정도 벌게 되면 회사를 좀 그만두고 네. 나와서 좀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봐라. 아. 어떤 그 기준선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사람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해서 네. 금방 만족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네. 뭐 내가 300 벌면 그럼 나 이 정도면 되지.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뭘 더 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런 분과 대화를 하게 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하고 저도 그분은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돈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 기준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네. 저는 이런 사람, 예를 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최대 아웃풋 대비 회사가 나에게 보상을 안 해준다라는 생각이 네네. 드는 순간 그때가 그러면 그 아웃풋이 내가 만들고 있는 아웃풋이 과연 회사의 백그라운드, 회사의 자산을 활용해서 내가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혼자서도 그만큼 뽑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 기로에 서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기로에 섰을 때 그러면 나머지 시간 정말 뭐 하루에 3-4시간이라도 그러면 그거에 맞춘 회사의 백그라운드를 활용하지 않은 내 아웃풋을 만들어 보고 이것의 크기가 회사에서 주는 월급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확실한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험을 해봐서. 네네네. 그럼 여기서는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 내가 하는 만큼 안 주고 있구나. 네. 그러면 좀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어지는 질문인데 네.
퇴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그러면 소득이 한 어느 정도일 때 퇴사를 하셨던 거죠?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매출, 순이익으로 월 1,000만 원 정도. 예. 그럼 그 전에는 왜 퇴사를 안 하셨어요? 한 500 벌고 막 600 벌 때는 아니다. 그게 정말 그 뭐냐면 네. 제가 이직을 했어요. 중간에 시간이 필요해서. 네네네. 오프라인 매장을 제가 처음에 했던 사업은 오프라인 매장이기 때문에 그 매장을 세팅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고 네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벌려고 이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직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을 받으려고 1년을 채운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채웠는데 나올 때 이제 1,000만 원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월급에 중독이 돼 있었어요. 월급의 중독. 네,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0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그럼 그 300만 원이 제가 밖에서 사업으로 버는 1,000만 원보다 더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이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네. 이거를 내가 버린다는 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월급을 제하고도 내가 700을 더 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월급까지 얹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꾸만 거기에 갇힌 거예요. 이 월급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회사에 와서 뭐 10시간 정도 네. 내가 여기에다가 앉아 있기만 하면 이 돈이 나오는 건데 네네. 이 밖에서는 내가 생고생해서 버는 돈인데 그러니까 이 300을 얹어서 내 소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네. 이제 회사를 어느 정도 다니면 익숙해져 버리니까 네. 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출근하는 거 마음에 부담 없고 네. 출근해서 할 일 원래 하던 거 하면 네. 월급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니까 이거 뭔가 다 막 머리 써야 되고 고민해야 네, 되고 맞아요. 뭔가 새롭게 하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걸 못 놓겠는. 그리고 이게 있어요. 내 자산 계획에 네. 내가 이미 예를 들어서 1,000을 벌어요. 네. 근데 1,300으로 이 월급까지 하면 1,300이잖아요. 내 계획표가 1,300짜리 계획표를 내가 세웠어. 왜냐면 가능하니까요. 네네네. 그러면 이 1,300짜리 내 계획표에 따라서 내가 뭐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을 벌고 자본이 생기니까 투자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갭 5,000짜리를 해요. 네. 그러면 1,300씩 여기서 생활비 300 쓰고 1,000만 원씩 5개월 뒤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 가서 한다라고 생각을 딱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내가 그만두면 네. 내가 생각한 플랜보다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만두질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미 플랜을 내가 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플랜을 더 속도를 낮추는 플랜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할 만한 용기가 없는 거죠. 절대 공감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느낌 아시는구나. 알죠. 예. 저도 회사를 때려치고 했다. 마음 먹고 3년 더 다녔거든요. 네네. 나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한 3년 더 했어요. 이거 어떻게 뭐 뛰어내려야 되나? 라는 생각 들면서도 네.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월급 중독 현상이에요. 아. 왜냐면 계속 내 모든 플랜에 이게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차라도 한번 바꿔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0을 벌잖아요. 월급 외수익으로. 그러면 차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나도 독일차 나도 탈 줄 알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차 바꿨어. 그러면 내 플랜에서 네. 이게 딱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파트를 언제 늘린다라는 계획을 했는데 네. 그럼 그거에서 내 월급을 빼고 다시 플랜을 짜보면 이걸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싸죠. 그죠? 네.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다니고 뭐 그거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거를 그만둔다는 건 내가 삶의 기여를 한 단 바꾼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페이스대로 가려면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예. 그걸 그만두면 후진 기어를 넣는 느낌이 그죠, 들죠. 그죠. 예. 근데 사실 일단을 넣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뭐 그만을 두어야 되는 네. 시점이 오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한계가 오든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든 네. 거기서 그만두게 되죠. 네. 네. 그러면은 어떤 생활비를 기준으로 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왜냐면 뭐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저는 후회가 없는 수준. 후회가 없는 네, 수준. 이거를 저는 동시에 진행하는 걸 네. 후회가 없는 수준까지 다녀야 된다 생각해요. 네, 만약에 와이프가 있거나 네. 그러면 됐어 이제 그만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너 할 만큼 했어. 나 스스로도 나 이것까지는 진짜
내가 오늘까지 나가면 진짜 할 만큼 했어. 네. 이 정도까지는 해보고 그만둬야지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여기서 제 경험은 네. 저는 장인 장모님이 허락하는 수준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녔거든요. 네네.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어? 아니 정서방 너 도대체 왜 이러나? 이 얘기를 그걸 설득할 자신이 없었어. 또 좋은 회사니까. 아니 내가 너 삼성 다니니까 결혼시켰지. 갑자기 지금 무지개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거기까지는 참고 다녀야 된다. 네. 근데 결혼하셨었잖아요. 저 했었죠. 한 상태에서 그만두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장인 장모님? 저 설득을 했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설득이 좀 하기도 쉬웠어요. 월 네. 1,000 정도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보여줘야지 네. 사실 설득이 되잖아요. 그죠. 네. 저 그냥 그런 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 우선 퇴사하고 네. 1년 동안 준비해서 뭐 그죠. 하겠습니다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제 기준 괜찮나요? 장인 장모님이 설득되는 정도까지는 다녀야 돼요. 네네. 굉장히 확실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장인 장모님한테 그냥 얘기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 네. 네, 고생했네 이 네, 정도까지 한번 그죠. 꿈을 펼쳐보게 네. 할 정도. 그죠. 월급 네, 한 정말. 두세 배 정도 벌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명합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도 회사를 딱 나오니까 이 명함이 없어지니까 네. 너무 그 약간 옷을 그죠. 다 벗고 있는 느낌. 네. 옛날에는 뭐 다녀요.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네. 딱 명함 하나로 끝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퇴사를 뭐 하셨다는 건 결국에 돈을 좀 버셨으니까. 네, 맞아요. 월 1,000, 뭐 이렇게 1,500 뭐 이렇게 버시면 네. 따라오는 게 불안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엄청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월급을 못 놓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네. 300, 500이 네. 불안한 1,000, 2,000보다 나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는 걸로 어떤 투자 이런 걸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생활비를 줄였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에 맞는 생활비가 쓰게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안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을 올렸다가 네, 사업이 잘 안 되면 네, 다시 옛날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 옛날처럼 살자. 네, 네.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네, 네. 슬픈 이유가 네. 부잣집에서 단칸방 가니까 슬픈 거지. 네. 돈 많이 버는 단칸방집이었다 그냥 단칸방집 되는 건 안 슬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우리는 그냥 똑같이 살자. 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모이는 돈은 전부 다 투자로. 그 투자를 하면은 사실 내가 돈을 벌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냥 똑같기 때문에. 음, 그게 막 몇 년 지나서 심지어 팔아야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도 몰라요. 네. 그러면 그 부동산으로? 저는 부동산으로 했죠. 그러면 주식은 안 하죠? 네, 주식은 처음에 이제 돈 모을 때 좀 네. 했었는데 주식도 아니고 ETF를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다가 뭔가 그리고 좀 그 경제 방송에 있었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안 하게 됐죠. 경제 방송에 있어도 그런 걸 해야 돼요? 규제가 있어요? 저희는 있었어요. 그 아. 금융감독원인가 거기에다가 뭐 음. 만나서 교육도 받고 뭐 그런 거 했었어요. 예. 어떤 뭐 고급 정보를 받아가지고 뭐 투자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쪽으로 가셨군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그 어쨌든 뭐 매출이 막 나오고 막 사업이 막 잘 되지만 네. 이거는 어쨌든 불안한 요소가 있잖아요. 네. 이게 평생 간다고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네, 그죠. 맞죠? 저는 그건 자영업자는 네. 부동산을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네. 이게 뭐 여기 부익남 채널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자영업을 하면 그 회사 다닐 때 네.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이나 네네. 뭐 신용 대출하려 그러면은 한도가 확 다를 거예요. 그다음에 네. 회사 딱 그만둬서 보면 한도가 다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은행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때만 해도 용인 아파트 되게 쌌거든요. 네. 예,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저런 인천에도 엄청 쌌어요. 그럼요. 그런 거를 내가 몇 개를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월세 돈 벌면 내가 돈이 흥할 때, 돈이 네. 흔할 때 네네네. 월세를 줍니다. 네네. 그러다 돈이 급할 때 전세로 바꾸면 그렇죠. 그게 그냥 대출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자도 안 내고. 그러다가 돈 벌면 다음번 계약할 때 내가 좀 괜찮아. 그러면 월세로 바꾸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마치 이거를 한 4-5채만 갖고 있으면 내가 은행을 갖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게 돼요. 거기다가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되냐면 이게 얘가 담보 가치가 올라요. 그래서 내가 월세로 바꿨다가 전세로 다시 바꿨는데 다음번 대출 뽑을 때는 전세가 올라 있어서 다음번에는 대출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은행에서 다음번 대출 뽑을 때 더 드릴게요 이런 거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영업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신용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담보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급전이 필요할 때에 휘청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은행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돈을 뭔가 다른 걸로 바꿔놔야 되고 그거 중에 제일 베스트한 게 부동산이 아닌가.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투자나 이런 걸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그러면 그런 금액이 한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세요? 이 정도는 벌면 네. 그래도 근로소득 대비 네. 나와서 이제 뭐 만약에 내가 다 사업 접고 그냥 네. 쉬어도 네. 괜찮다. 그냥 아. 따박따박 이 정도 들어오면 괜찮다. 따박따박 한 300이면 되지 않을까요? 300이요? 네. 그럼 달성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미 달성이 됐죠. 저는 근데 못 놓고 있는 거야? 아니 저는 네.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해요. 어... 이걸 안 하면 제가 사실상 네. 그 오프라인 매장 할 때 네. 이미 뭐 300에서 500 정도는 달성이 됐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또 쇼핑몰을 한 거예요. 저는 네. 쇼핑몰을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놀면 뭐하냐 우리 네. 쇼핑몰 하자 이래가지고 직원들이랑 같이 해서 이제 쇼핑을 했는데 직원들 맡겨놓으니까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이제 제가 한 건데 네. 그리고 또 안 하면은 이게 사람의 행복이 그런 네. 것 같아요. 자기 효용감 그런 게 채워져야지 내가 제가 그때 느꼈던 좀 불안감이나 이런 거는 사업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경제방송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 동기나 선배나 후배들이 막 JTBC로 이직하거나 MBC 가거나 막 거기서 TV에 나오고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TV를 없앴어요, 집에. 그래서 뭔가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게 과연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있죠. 저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네. 돈 벌어서 뭐 언제까지 벌 거고 뭐 언제 은퇴할 네. 거냐고. 네. 근데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 지금 내 나이에 놀면 뭐 그러니까 몇십 년을 놀아야 되는데 네. 할 것도 없다. 네. 예. 그런 마음이신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끝까지 한번 네, 할 계속 때까지 하시죠.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죠. 하다가 안 되면 이게 이런 것 같아요. 하다가 네. 제가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제가 원치 않아도 쉬어야 되는 순간이 올 거고 그때 쉬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 쉬다가 또 기회가 오면 또 하는 거고 그거를 굳이 내 게임을 내가 끌 필요는 없다. 예. 알아서 꺼준다. 엄마가 오면 어차피 끈다. 컴퓨터는 엄마가 오면 어차피 끄기 때문에 맞아요. 예, 내가 먼저 끌 필요는 없다. 키보드 뺏기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제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사업이 좀 잘 되시면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해요. 저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식당 하는 네, 분들 네. 만나면 집을 꼭 뭐 사야 되냐. 아, 그 집 그냥 월세로 살고 네. 뭐 얼추 뭐 대충 비용 처리하시고 2호점 내고 5호점 내고 뭐 이런 걸 해야지. 네. 어차피 쫙 한번 달려봐야지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왜냐면 또 실거주 하려면 돈이 많이 묶이니까. 아, 그렇죠. 실거주를 안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안 하는 분도 많죠. 네, 왜냐면 내가 뭐 투자로서는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결혼 안 한 분들 같은 네. 경우는, 뭐 나이 있어도 결혼 안 한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오피스텔 좋은 거에서 혼자 네. 사는 분, 월세 내고 사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아니면 뭐 업무용인데, 딱 뭐 그 빌려가지고 싹 고쳐가지고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 뭐 네네. 경비 처리하면서. 저는, 그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면 뭐.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이제 막 사업의 길이 보였어요. 네. 아, 나 이제 2호점, 3호점 뭐 예를 들면 막 뭐 네, 네. 해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아, 저는 그런 분들에겐 갭으로 사놔라. 아니, 이게. 갭으로? 네. 왜냐면 그 전세 끼고 사놓으면 네. 그게 이런 게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억 벌었어. 3억이면 엄청 많이 버는 엄청 거예요. 많이 한 달에 뭐 2천 넘게 버는 거예요. 2, 3천씩 버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진짜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2년 해서 6억 벌었어요. 그럼 뭐 세금을 한 3억 내겠죠? 네. 6억 벌면? 세금 내고 났더니 내 통장에 남은 게 이제 3억이야. 야, 3억이면 내가 벤틀리한테는 벌었네. 네.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회사 다니던 애가 딱 해서 나 몰라. 나는 마포에 뭐 샀는데 아유, 야, 7억 올랐네. 이렇게 해버리면 맛이 가는 거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뭐냐면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 네. 그래서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내가 잘하더라도 네. 그거를 명의를 꽂아놔야 된다. 그러면 얘랑 이 군대는 네. 얘네랑 같이 싸워요. 똑같이. 어차피 얘가 망해도 똑같이 망하고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이제 얘를 완전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죠. 얘 제거하고 이제 남아있는 내 영역에서 잘하면 나는 그만큼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내가 감정상의 문제든 어떤 문제 때문에 얘를 배제해버리면 이거만큼 잘해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캐치가 묶이는 게 아쉬워서 그렇다면 갭으로라도 전세 끼고 사든 네. 해놓고 네. 그래서 명의 하나 확보하고. 그죠. 그리고 명의가 아깝잖아요. 지금 명의가 돈인 시대인데 네. 내 명의를 비워놓고 어차피 일 때문에 바빠서 청약이고 뭐고 알아보지도 않을 거면서 네. 그냥 아예 뭐 그런 거 알아보려고 내가 그런 분이 아니라 네. 그냥 아예 그거는 나 머리 아파서 싫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분들이라도 최소한의 공부를 해서 어차피 하나 하고 나면 또 안 하게 되니까 내가 돈이 네네.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나를 해놓는 거를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네. 자영업이든 어떤 사업에서 돈을 벌면은 부동산에 우선 저장하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저장의 개념으로. 그죠. 저장하면 꺼내 쓸 수 있다. 네. 일종의 보조 배터리 같은 거예요. 그죠. 충전해 놓으면 맞아, 급할 보조 배터리. 급전. 맞네요. 맞아요. 보조 배터리가 용량이 커져 점점. 네, 맞아요. 알아서 커지니까. 네. 그리고 얘가 밑에서 받쳐주니까 삶의 안정도도 커지고. 네. 그러면 옛날부터 계속 그 본인 집에 사셨어요? 네네네. 실거주? 저는 네. 그게 좀 약간 마음에 좀 어떤 그 안정감을 주지 않았나요? 그죠. 저는 원래 네. 원래는 월세로 살다가 이제 반지하에 살다가 그 돈을 벌면서 이제 저기를 옮겼죠. 그때 아현동에 네. 아현동 뉴타운은 아니고 네.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미 거기 있던 구축, 그러니까 저기 염리삼성 레미안 네, 거기가 구축 아파트. 네, 거기 구축이에요. 그 마포 프레스티자이 그 아래, 네. 네, 거긴데 거기가 되게 쌌어요. 네. 거기가 3억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그쪽이 이제 바뀔 거다. 그렇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거기를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그거를 처음에 이제 사서 들어가죠. 1층을 사서 들어갔죠. 네네. 돈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그게 진짜 나중에 효자가 됐죠. 효자가 됐죠. 그거랑 이제 뭐 저런데 뭐 인천이나 용인이나 뭐 분당이나 이런 데 있던 것들이 돈 벌 때마다 조금씩 해놨던 것들이 진짜 많이 도움을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진짜 그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한 거 못지않게 얘네들이 그쵸. 근데 이게 잘 되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더 잘 돼. 더 잘 되고. 예. 아. 왜냐면 어차피 망해도 와이프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차피 이거 사면 돼. 이거 팔면 돼. 근데 지금은 못 팔게 됐지만 어쨌든 예,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아내분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네네. 아내분들이 되게 그 뭐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든 어떤 뭐 사업이든. 사업이든 어쨌든 어. 우리는 고생길을 갈 건데 네. 어떻게 설득을 했는가? 왜냐면 이 설득도 어렵다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게 그게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모험을 좋아하는 타입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걸 알고 결혼하신 거죠? 아니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살 와이프가 20살이고 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네. 처음에 만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연애를 6, 7년 하다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항상 그 제 편이었고 음. 어떤 정도냐면 제가 너무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와이프가 더 해야 된다. 이거는 채찍 들고 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흥하든 망하든 자기가 끝내면 안 된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네네. 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하여튼 되게 좋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그렇군요. 저는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면 만약에 네. 이제 소득이나 부수입 이런 N잡으로 가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어떤 배우자랑 마음이 좀 잘 맞아야 된다. 맞아요. 배우자분이 약간 안정을 좋아하는 그런 안전함을 좋아하는 네. 분이면 좀 이게 티격태격하는 게 좀 많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코너가 이제 걱정을 해결해 주는 거니까. 걱정을 해결.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 너무 힘들어요.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뭔가 부수입이든 다른 직업을 찾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뭐 희망이 됐든 네. 아니면 최소한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뭐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다면 저는 플랜이 있으면 좌절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플랜이 있으면 좌절이 네. 없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네. 진짜 지금 직장 생활 너무 진짜 쓰레기 같고 이거 그만두고 싶고 근데 내가 진짜 돈 때문에 다니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그 고민을 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간을 많이 안 들이더라도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네. 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거를 정복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거를 배우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무엇을 만들어서 이 월급 이상의 수익을 만들겠다라는 플랜을 세우는 거죠. 네네. 근데 이 플랜을 뭐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밤에 하긴 했지만 그거를 해 나가는 동안 이 회사에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플랜을 준비하는 동안 나한테 오는 압박, 뭐라고 하는 것들 어차피 괜찮아, 나 여기 떠날 거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전쟁 포로인 상태에서 네. 내가 2달만 지나면 우리 편이 구하러 온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 네. 그때는 얘네가 아무리 난리 쳐봤자 어차피 난 2달만 너네가 똥 먹으라 그래 똥 먹고 버티고 살 거야. 어차피 2달만 있으면 여기 폭격 떨어지고 나는 떠날 거니까. 네네.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딱 눈빛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플랜이 있으면 네. 근데 플랜이 없고 그냥 얘한테 욕하고 남은 시간을 여기 이게 회사에서 원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남은 시간에 그걸 푸느라고 다 써서 하루에 남은 시간이 없는 거. 맞아. 그게 회사에서 원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베스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칼을 갈아야 된다. 그래서 칼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여러분들이 세우고 그걸 갈기 시작하면 회사 생활에서 딱 출근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이게 뭐 개소리인데? 그냥 속으로 딱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저는 그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수입이 없더라도 이 플랜상에서 지금 당장 돈이 안 벌리더라도 그 플랜을 만들고 있다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진짜 저도 맨날 탈옥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숟가락으로 벽을 긁고 있으면 맞아.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방송 보시고 네. 이제 갑자기 눈빛이 바뀐 부하 직원이 있다면 탈옥 준비하고 있구나. 뭔가 플랜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네네.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첫 게스트로 이제 신사임당님 모시고 이제 고민 해결을 해봤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신사임당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가서 네. 제가 또 잘 못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요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